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벌써 7월 2일입니다. 곧 거의 시험도 끝난 학교도 있을 거고, 끝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할 거예요. 드디어 평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수학 잘하는 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 잘하는 법. 체력을 키우세요. 체력을 키우시면 좋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좀 더 잘해요.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면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더 나아요. 꼭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에 다 그래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누가 더 오래 앉아있어도 지치지 않느냐? 그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루에 두 과목 했는데 힘들다라는 건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키우셔야 돼요. 특히 수능을 볼 사람이라면, 수능이나 이런 어떤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최소 2시간은 앉아있어도 끄떡없다 라고 할 정도로 키우실수록 좋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시작할 건데 먼저 수직선을 먼저 볼게요. 수직선은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봤던 거고 중학교에서도 심지어 좌표 평면이란 걸 했어요. 근데 거리에 대한 얘기는 안 했을걸요? 안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수직선. 수직선은 가로축 하나만 있는 걸 수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표라는 거는 이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점을 나타내는 거를 좌표라고 합니다. 그 좌표 이름이 대문자로 바깥에 쓰고 괄호를 하고 그 값을 괄호 안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 좌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수직선과 한 점의 관계는 대응 관계입니다. 한 실수가 정해지면 좌표 평면 위에 점이 하나가 정해져요. 2개 이상 안 정해집니다. 딱 하나만 정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라고도 표현하는데 함수는 수학 10-가 아니고 수학 상이 아니라 하 2학기 때 함수가 한 단원으로 통째로 나와요. 함수 단원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점 사이의 거리를 빨간색으로 해놨죠. x1, x2라는 게 있어요. 수직선 위에 x1이 a고 b가 x2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려면 먼저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여기서는 b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의 경우는 뭐냐? x1이 크대요. 얘가 이쪽이 a가 되는 거고요. x1이겠죠. 이쪽이 b가 되는 겁니다. x2.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그게 거리가 되는데 이 두 개를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두 글자로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해요. 절대값을 왜냐하면 거리는 무조건 플러스만 나요. 거리가 마이너스다 라는 건 없어요. 위치가 변한 게 마이너스다 라는 건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거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얘는 스칼라예요. 스칼라는 꽤 어려운 말인데 방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2km를 가나 이쪽으로 2km를 가나 똑같이 2km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은 다르죠. 이 방향을 보지 않겠다라는 게 거리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써주어서 항상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좌표 평면으로 갈 건데 좌표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좌표축이에요. 가로선이 x고 세로선이 y축입니다. 이게 x, 이게 y축입니다.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정해진 평면이라고 해요. 정해진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직선 두 개가 있으면 평면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에 2학기에 직선의 위치관계, 공간에서의 위치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말로만 엄청나게 많이 설명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평행하지 않으면 뭐 한 직선과 평행한
평면은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직선 두 개로 이루어지는 평면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축으로 이루어진 두 축을 교점이 있죠? 이렇게 하면 평면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4등분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을 4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4분면. 네 개의 영역을 4분면이라고 해요. 축은 그냥 축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4개니까 숫자를 써서 1, 2, 3, 4, 4분면이라고 해요. 이 4분의 1 영역, 이 영역 자체의 이름이 4분면인데 네 번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 축 위에 있으면 어느 4분면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축 위는 그냥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 점에 대응하는 숫자는 x축에 하나, y축에 하나 두 개가 무조건 정해져요. 그리고 점을 하나 찍으면 이 점에 대응하는 값, 한 실수 값들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대응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찍고 x축과 만나는 a, y축과 만나는 b라고 했을 때 a, b 하면 얘가 p의 좌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좌표 평면. 평면에서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점을 찍는데 각각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직각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수선이기 때문에 얘도 수선이에요.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으로 직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따져도 돼요.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이거는 AB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대각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빗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왜 대각선을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 직각 삼각형의 무슨 길이를 구한다?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구하면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모르면. AC부터 구할게요. 세로의 길이 먼저 구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Y축의 좌표를 서로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BC의 좌표 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뺍니다. 그죠? 이 길이도 알았고 이 길이도 알았어요. 그럼 AB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세로제곱 더하기 가로제곱이 A B편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BC가 이거고 AC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제곱을 해줄 거예요. 어차피 양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당연히 양수겠죠. Y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 A, B가 아니고 A, B의 제곱이 돼요. 그죠? 제곱이 되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거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요. 자, 여기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 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자, 얘는 지금 1사분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분면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 그려서 요거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똑같아요.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 4사분면에 있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됐죠. 네. 어느 사분면에 있어도 이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점의 좌표는 0,0이거든요.
A가 x1, y1이고 B가 x2, y2인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만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는 데 마찬가지.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만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책에는 보통 공식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같은 거예요. 이 둘 중에 얘를 알아두면 얘 하나 알아두면 여기다가 0, 0 이렇게 넣어서 구하면 끝이에요. 저는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원점인 경우를 포함하는 예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기초 중에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나중에 문제에서 실컷 도형 엄청 그렸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다 구해놓고 얘를 못 구하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틀리면 제가 틀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엔 화요일이겠네요. 내분과 외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